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 38분, 나스닥 지수. 자, 아직 월봉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상단선의 위치가 어디였냐? 여기에요, 여기. 11,383. 예. 지금 찍었나요? 안 찍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월봉상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오늘이 26일인데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 매도자는 할 게 없죠. 매도가가 안 왔으니까. 자, 지금 위치에서 이번 달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의 구조를 좀 봐야겠죠. 네. 다음 달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 달의 구조를 보면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여기. 네, 여기 11,642 그리고 시가 바로 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매도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이겠죠. 11,239 네, 239 정도에서 네, 11,642까지가 일단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는 여기 두 군데가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1837 밑에, 그 다음에 1513. 요 사이 공간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구조면 보통 이제 시가까지 온다고 보고, 예. 요 정도에서 이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은 이번 달 시가 아래를 노리고, 하방을 보시는 분은 11,640대? 예. 그 정도의 위치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을 때예요. 이거보다 더 오르거나 이거보다 빠지면 변수가 생깁니다. 월봉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오래간만에 트레이딩 뷰를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자, 아마 이건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예. 자, 여기서 볼 게 뭐냐? 이건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그러니까 이건 월봉이고, 키움증권에는 월봉도 있고 연봉도 있는데 분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분기를 제공하는 트레이딩 뷰에다가 띵글을 적용해서 분기봉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띵글의 경우 이제 국내 주식은 분기봉이 다 적용되어 있는데 해외는 API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적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140의 상단선이 있어요. 12,140의 상단선이 있고, 그 다음에 1670에도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1670을 넘어서 12,140 요 사이의 공간은 매도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로 보면 1670을 넘으면 매도예요. 1670을 넘으면 매도다. 예. 자, 그러면 지금 11,199잖아요. 그럼 지금은 매도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분기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월봉으로 보면 아직 공간이 더 있잖아요, 위에. 아직 공간이 더 있지만 분기로 봤을 때는 이미 매도 영역 위로 올라온 거고, 이게 이제 오버슈팅을 하면 제가 보기엔 이제 12,14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선은 9,969 정도에 있습니다. 9,969. 예,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저거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하단선은 안 찍었어요. 예, 하단선을 찍고 오른 게 아닙니다. 안 찍고 올랐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예, 주봉을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예,
상단선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예. 여기 P5니까 11,064. 여기가 예,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자, 보이시죠? 상단선, 하단선. 근데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죠. 상단선의 위치가 고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이, 이걸 보자마자 들어야 돼요. 이걸 보는 순간, 어머, 상단선이 전방 고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네? 그러면 고가를 넘어도 어쩔 수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죠. 그럼 이제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11,064가 넘으면 매도는 해볼 수 있겠다. 예,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인데, 본인이 매도를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고를 넘을 수 있다라고 차트에 나오는데, 보유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이익이면 나와야죠. 이익이 나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이익이 안 난 사람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라는 건,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11,064 넘었어요. 64에서 199니까 한 130호 이상 넘어간 상태입니다. 130호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에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있어요.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상승으로 끝나잖아요? 상승으로 끝나면 타겟이 되는 게 이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이 이제 매도선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위치가 얼마냐면 12,357이에요. 12,357. 근데 이 12,357을 요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요 12,357을 분기에다 딱 갖다 대면 딱 상단선에 걸려요. 여기 12,140. 그죠? 12,357, 12,140. 그러면 대충 분기봉이 상단선 근처 갈 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일주일 지나면 내려와요. 자,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300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요번에는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제 274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조금 더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257?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잖아요. 비슷한 수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면 아마 나스닥이 노리는 자리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맥스라고 봐요. 맥스. 가다가 그냥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무조건 갈 거니까 12,100대까지 무조건 갈 거니까 매수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드세요 라고 못해요. 왜? 중간에 그냥 고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지,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저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저걸 이제 매수로 공략했다가 중간에 그대로 쏟아져 내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공간이 있는 것과 가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간이 있는 것과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단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단지 공간이 있는 거지 저기를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까지 가면 저 정도면 정말 매도하기 좋은 그런 위치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될 수 있는 것과 가는 거는 다른 겁니다. 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봉은 세 번째 봉 있죠? 세 번째 봉에 가면, 예, 세 번째 봉에 가면 얘를 만나요. 보시면 하단선 만나죠? 요게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요거 요 빨간색 붉은 거 얘를 만납니다. 얘를 만나서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하락하는 거예요. 예. 이 봉을 만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11월 첫째 주, 11월 둘째 주, 11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음봉으로 끝난다. 11월 셋째 주에 음봉으로 끝나서 요 빨간색을 만난다. 그러면 요 뒤는 안 좋은 거예요. 요 뒤는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첫째, 둘째, 셋째 주 안에 맥수로 가면 12,100선, 2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지 간다가 아니에요. 중간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는 건 주저앉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걸 기다리는 거지 저기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맥스까지 열어놓고 중간에 가다가 주저앉으면 이제 당기는 거죠. 이게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제 매도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저기까지 무조건 갈 거니까 상방 보고 매수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버티면 3주 정도 버틸 수 있다요.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는 3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먼 스케줄이에요. 리먼.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의 하락, 그 봉의 움직임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리먼 브라더스 때의 주봉 움직임 그리고 현재의 주봉 움직임을 비교해 드릴게요. 비교해 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서 보세요. 자, 분기봉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트레이딩 뷰로 분기봉을 보여드렸고, 저 분기봉은, 저 트레이딩 뷰 있죠? 저 트레이딩 뷰는, 요 책 있죠? 이 킹덤 오브 차트. 이거 구매하시면 드려요. 킹덤 오브 차트를 구매하신 다음에, 보통 이제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이 트레이딩 뷰에, 요 차트가 들어가 있는 그걸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수식을 보내드린다고요. 본인의 트레이딩 뷰에 제가 이 수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해드리면 똑같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전체는 다 사용할 수는 없는데 과거 기능이랑 뭐 미래 기능 뭐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써보실 수 있습니다. 써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게 2008년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008년의 흐름이에요. 지금이 어디쯤 온 거냐면 이 정도 온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온 거고, 자,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보시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석했다고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제 생각인 거지. 그럼 제 생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봤는데 이건 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이걸 보시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많으니까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 어떻게 움직였냐?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바닥을 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자, 여기도 똑같이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5번을 거쳐서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쫙 올라가죠. 여기도 한번 쫙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쭉 내려요. 그래서 바닥을 찍었죠. 반대로 쭉 내려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세 번째 봉이에요. 그죠?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세 번째 봉입니다. 자,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2008년도에 진행됐던 주봉의 움직임과 지금의 주봉의 움직임은 하나도 안 틀려요. 완전 똑같아. 그쵸? 네. 완전히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세 개봉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여기 세 개 봉을 지나서 요 빨간색 굵은 실선 요 선과 음봉으로 만나면 끝난다. 하나, 둘, 세 개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만났죠? 여기 만났잖아요. 자, 만났죠? 예. 요 선과 요 빨간색 굵은 실선, 요 빨간색 굵은 신설과 만나는 음봉. 예, 음봉이 하나 나오면 된다. 그게 세 번째 봉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가가 두 번째 주일 것 같고, 예, 세 번째 주는 그냥 내려서 이렇게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형태만을 본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과거에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속도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면 요 봉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면 제가 이거 밑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빠졌는지를 보세요. 1, 2 예. 봉 두 개로 다 뺐죠. 여기 음봉 내고 딱 두 개의 봉으로 완전히 기존 상승분 다 끝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냐? 설마요. 여기서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예, 보시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그나마 9월이에요. 예, 한 달 더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세요? 예, 이렇게 내려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이렇게 3주 더 오르고 예, 3주 더 오르고 예,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예, 이렇게 3주 더 오르고요. 그 다음에 내리면 예, 여기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움직임이 리먼 브라더스의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 앞으로 이번 주를 제외하고 3주 3주 정도 지나면 예, 상승 추세가 끝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는 그냥 이번 주에 내리길 바랬어요. 예. 다르게 가길 원했다고. 예. 저는 10월 네 번째 주에 그냥 쏟아져 내리길 바랬어요. 그러면 바닥이 더 빨리 나오죠. 근데 지금의 흐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여기서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올린다라는 거는 예,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굳이 이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내일 모레 급락이 오지 않는 한은 어쨌든 상승의 힘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상승의 힘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 2주 정도의 상승 힘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바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되니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땐 2주 정도 올랐었다. 그리고 3주 차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11월 세 번째 주죠. 그때 여기 갔느냐? 안 갔어요. 예? 여기 안 갔습니다. 여기 안 갔어요. 볼벤 20 상단도 안 가고 이격 볼벤 20 상단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안 갈 수 있으면 되고 안 갈 수 있어요. 반드시 간다가 아니에요. 과거엔 안 갔어요. 그리고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죽으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죽이는 음봉이 나오면 여기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거구나. 그러면 그냥 쏟아져 내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죠. 저기까지 가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안 가고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약간 당기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질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방으로 배팅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음봉 나면 리먼 브러더스 같은 사건 터지면 상방 맞다가 아작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무조건 올라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다가 매수했다가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밑으로 내려 꽂으면 못 빠져나가니까 차라리 그냥 올라가는 걸 두고 충분히 고점 징후가 나타날 때쯤 그때 가서 하방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나스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만 브러더스 때의 흐름과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상태의 흐름은. 그래서 일단은 좀 관찰이 필요하다. 길면 3주, 그죠? 11월 첫째 주, 11월 두 번째 주까지는 어쩌면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으니까 굳이 빨리 서둘러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전체적인 뷰예요. 전체적인 뷰고, 그리고 현재 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단선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는 홀딩이고 매도자는 조금 애매해요. 매도자는 조금 애매해. 보시면 일단 11,066 위로는 매도는 가능한데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애매해요.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봉의 상단선이 아직도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말이잖아요. 월말이라 주봉도 힘이 있고 월봉도 힘이 있고 이제 각각의 봉이 막 서로 자기 위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월말이 멀리 있으면 주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월봉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월봉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끝내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 움직이려는 거랑 월봉이 움직이는 거랑 다르면 막 꼬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는 것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일봉은 어제 미쳤죠? 예. 제가 보기엔 저런 봉은 미친 봉이에요. 예. 아주 의지를 담은 봉. 말도 안 되는. 예. 보시면, 예, 많이 따라갔어요. 예, 보시면 이제 이격 볼린저 밴드가 여기까지 따라갔어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은 굉장히 멀었는데, 이 좁혀졌어요. 이걸 계속 좁혀서 이걸 역전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격 볼린저 밴드가 위로 올라오고, 볼린저 밴드 20상단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 이제 떨어지기 좋고요. 갭이 안 나오면 이제 일부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예, 이렇게 딱 조정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을 보면 오늘부터 이제 전봉 저가를 깨면 하락이잖아요. 예, 오늘부터 전봉 저가를 깨면 하락인데 이게 전봉 저가가 깨지겠어요? 제가 보기엔 안 깨질 것 같은데. 예, 전봉 저가가 깨지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나스닥 선물은 어제 저가 부분에 가 있어요. 네, 나스닥 선물 어제 저가가 11,430인데 오늘 저가는 11,436이에요. 6포인트를 못 깼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가 깨지면 나름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이 저가가 깨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 나스닥 선물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217포인트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프리장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이제 본장까지 이어질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예, 프리장, 나스닥 선물의 현재 상황이 실제로 본장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1구간이 쫙 있거든요, 이제. 네, 1구간이 꽤 많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뭐 거의 이제 10일 동안 1구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시간대를 거의 다 썼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의 10일간 상승 해왔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10일 동안은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일봉은 내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일봉은 내릴 준비가 돼 있어요. 일봉만 보면 바로 내려도 돼. 상관없어요. 근데 주봉을 보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주봉을 보면 3주, 일봉을 보면 지금 내려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게 아리까리예요. 지금의 흐름만으로 딱 봤을 때는 진짜 애매하다. 일봉만 보면 매도해도 될 만큼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는데, 주봉을 보면 이건 매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월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월말까지는 지켜보는 편이 일단 안전해 보이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간다면 11월 두 번째 주까지는 어쨌든 뭐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봉만 보고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봉이 나름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심해 보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고 이제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당장 만약에 떨어져서 11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더라도 일단은 확인하고 가겠다. 예, 저는 일단 월봉까지는 다 확인해야겠어요. 주봉도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고 월봉도 어떻게 끝나는지는 일단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이 되고 나서 이거 봤더니 올라갈 생각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어쨌든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봉을 활용해서 이제 매도 전략을 고민을 해보고 생각보다 잘 버티면 지금 수준보다 좀 낮거나 지금 수준이거나 이 정도로 잘 버티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건 11월 두 번째 주까지는 일단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상방은 안 봐요. 저는 상방 안 봅니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1888에서 그러니까 1088에서 11199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 이제 상방을 봐가지고 수익을 많이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하방만 봐요. 하방만 고점이 올 때만 기다리고 올라가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잡았다가 미끄러지면 진짜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저는 딱 고점에 가는 순간까지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매도 전략을 취할지 말지 이제 그 부분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